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바깥에는 비가 와요. 비가 오고 많이 추워요. 날씨가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날씨가 춥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우리 중간고사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이 중간고사 시험을 잘 봐서 학점을 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되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30점 정도 어, 들어가게 되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좀 시험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려운 문제 안 내고 우리 교육 받았던 내용들 제가 이제 또 힌트 다음 주에 힌트는 드릴게요. 공부해갖고 오셔서 오픈북 안 합니다. 오픈북 안 하니까 공부해갖고 오셔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문제 아니에요. 한 10문제 정도 해서 단답형도 있고 뭐 서술형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단계니까 다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중간고사 보기 전에 제출해야 될 게 있죠. 과제물하고 제가 또 하나 드렸던 게 이 미용 경영에서 경영 이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 한번 적어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미용실 이름 적고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비전으로 나의 가치관은 어떤 건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A4용지에 적어서 뭐 펜으로 적으셔도 되고 워드 쳐가지고 오셔도 되고 가지고 오기 싫으시면 워드 쳐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중간고사 시험 보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차감되지 않아요. 점수에 차감되지 않으니까 꼭 챙겨 갖고 오세요. 저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진도가 좀 빨라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죠. 그래서 진도가 좀 빨리 나갑니다. 빨리 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마케팅이 원래 중간고사 끝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게 또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하기 전에 우리 미용 역사가 어떻게 시대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훑어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우리 예전에 미용실은 어땠어요? 그냥 어깨너머로 보는 그런 주의였잖아요. 마케팅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고, 고객 만족이나 고객 중심, 그 감동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를 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대적인 특성, 시대적인 배경, 뭐 이런 거를 조금, 먼저 보고 들어가려고 제가 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예전 미용실은 진짜 미용실만 차려놓으면 돈을 벌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미용실 하신 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 같이 잘해서 막 빌딩 지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큰 기술이 없고 뭐 마케팅 하지 않아도 고객 수가 많았기 때문에 넘쳐났었어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그냥 배워서 내가 그 어느 정도의 기술만 가지고도 그냥 경영이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의 그런 초기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어느 정도만 있었으면 고객들은 따라왔고, 이 아이롱 파마, 이 짝짝 고데기 있죠. 열로 해서 하는 거, 이 옛날 기구들입니다. 이런 기구들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용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용 경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중요시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 커트 뭐 잘하는 그 우리 비달사순이라든가 뭐 토니앤 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유입이 되게 돼서 교육의 중요성이 이제 어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9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다양한 미용실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구가 이제 중요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샵을 찾아가고 나하고 맞는 그런 디자이너 선생님을 찾아가면서 고객들이 자기 그 가격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선호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미용 경영이 이루어지니까 고객에 맞추면 고객이 이제 점점 그렇게 경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고객 만족이라든가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용사가 좀 세분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헤어 그 자격증만 따면 메이크업이라든가 네일이라든가 피부샵 모두 다 할 수 있었어요. 피부샵을 하려고 해도 미용사 자격증을 땄었어야만 됐는데, 이제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2010년쯤 오면서 이게 분화가 되죠. 분업이 돼요. 그래서 피부 무용도 나눠지고, 이제는 네일, 메이크업까지 다 나눠지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가 되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되는 게 2010년이 지나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0년 후반에, 그러니까 되면서는 이제 각각 미용실들이 되게 많이, 뭐 저가형 미용실도 있고 브랜드인 미용실도 생기면서 이제 1인 샵이 또 많이 대두가 되게 되죠. 그래서 남자 고객들이 많이 하는 바버샵들 이런 것들이 2015년 이후 2020년 가까이 오면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버샵 같은 걸로 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시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 같은 데는. 지금 2025년도에 오면서는, 이 특화된, 나만의 기술, 나만의 뭔가 특화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많이 하시고 경영 활동도 하시게 되면서 이제 SN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 80년대에서부터 이제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90년대부터는 이제 마케팅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죠, 미용 산업이. 그래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단지라든가 뭐 이런 걸로 홍보를 했다라면 지금은 어때요? 전부 다 인스타라든가 SNS로 다 모든 것이 홍보가 되잖아요. 전단지 작업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효과도 없다라고도 하지만 별로 이제 쓰지를 않죠. 그냥 SNS에서 나만의 내가 하는 시술 그런 동영상들 가지고 많이 올려가지고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지금 이제 맞춤형 고객 중심으로 가서 미용 경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미용 경영을 잘 하려면 어때요? 우리 고객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고객 관리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다들 많이 심어놓고 잘 해야 되지만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케팅의 중요성이 이제 많이들 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미용실들이 생기고, 다양한 층들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나만의 특화된 뭔가를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짜서 성공적인 미용 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오픈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미용 경영의 중요성이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건 뭔가 자, 우리가 미용 경영을 할 때, 오픈할 때의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짰잖아요. 내가 어떻게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몇 평에 따라서, 뭐, 직원은 어떻게 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짰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미용실을 운영을 하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라는 거죠.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이런 거죠. 어떻게 홍보를 해서 고객들을 유입시켜서, 그 고객들을 잘 유지시켜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잠깐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장을 상대로 벌이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널려 있는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그런 활동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하고 그것을 수요 관리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활하게 그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 활동을 통제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케팅 관리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거를 실행을 했어. 그러면 실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은 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관리를 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케팅 관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관리에는 요즘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것도 많이 나왔죠. 우리 미용실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마케팅이죠. 이 미용 산업은 거의 서비스 마케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 마케팅, 병원도 요즘은 마케팅을 해야 돼요. 병원도 망해 나가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요즘 마케팅 잘 못해가지고 마케팅 하지 않으면 병원도 망해 나가는 게 많죠. 예전 같으면 의사는 다 돈 버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중요성은 미용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산업에 가장 필수로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업이나 기관이 특성을 세분화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하고 다시 또 실행해서 피드백 줘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또 만들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수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마케팅이다. 자,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음. 마케팅이라는 것은 마케팅 업무는 보면 기획을 하고 상품 개발을 하고 판매도 하고 광고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고객 관리 업무도 하고 이렇게 다 통틀어서 하는 것이 마케팅 업무예요. 마케팅 업무가 뭐 광고만 하는 게 마케팅 업무가 아니라 기획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상품이 나왔으면 그 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기획하고 상품 개발을 하고 이거 판매를 어떻게 하고 광고는 어떻게 하고 또 시장 조사까지 해야겠죠. 마케팅 전략을 짜려면 시장 조사를 하고 고객 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그런 업무까지도 마케팅 업무의 부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과라고도 하고 마케팅 부라고도 하고 마케팅 팀이라고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은 보면 지리적이나 혹시나 고객 유형에 따라서 영업 부서를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시장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한 장점을 갖는다. 그러니까 마케팅 시장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상업 부분, 상품 부분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상품 매니저를 두는 경우도 있고 취급 상품이나 브랜드가 많아서 책임 경영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합하고 책임 경영을 할 때 적합하고 인재를 일찍 발굴하기 위한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케팅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예요. 생산 위주의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제품 위주, 판매 위주, 고객 위주, 그리고 사회 복리 위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생산 위주는 어떤 거냐면 원가를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공급할 수 있게끔 마케팅, 싸게 공급해서 많이 마케팅이 저절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격이 싸면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이 생산 위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제품 위주는 뭐예요? 좋은 제품, 다양한 기능이나 품질력, 경쟁에서 승부를 거겠다는 거예요. 품질에서 승부를 걸어서 신제품 개발이나 품질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는 마케팅이 제품 위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마케팅이다. 그리고 판매 위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소비자의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으면 사지 않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영업 조직을 확대하고 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광고,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한 위주의 관점에서는 판매 위주 관점이다. 고객 위주 관점은 보면 실천하는 기업에서는 시장조사처럼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의 활동뿐만 아니라 판매 후 활동도 중요하게 여긴다. 신규 고객을 찾는 만큼 기존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비용을 들인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만 계속 유입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원래 들어오는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게 고객 위주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복리 위주의 관점은 사회에 이익을 주는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이윤 추구가 양립되는 것. 그런 것을 사회 복리 위주의 관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미용 산업하고 한번 비교를 보게 되면요. 생산 위주의 관점은 어떤 거예요? 우리 저가 미용실들 있죠. 뭐, 만냥하우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예전에, 수요를 많게 하기 위해서 싸게 많이 하는 그런 샵들이 이제 생산 위주의 관점이라고 보고, 제품 위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미용실은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고퀄리티. 그러니까 그 고가의 제품을 사용을 해서 고객한테 고가의 제품의 품질을 서비스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면들을 조금 제품을 좀 좋게 해가지고 우리 고객들을 잡는 제품 위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판매 위주의 관점에서는 보면
뭐 우리 전판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한테 뭐 이 묶어 사는 거 있죠. 뭐 커트하고 두피 스케일링하고 해서 훨씬 더 고객님들한테 좋은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다 해서 판매자 위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고객 위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을 조금 차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뭐 펌하고 클리닉하고 혼합이 되면 뭐 얼만데 고객님을 생각해서 고객님이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단가를 낮춰준다든가, 고객님한테 좀 더 좋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뭐 어떠한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그런 위주의 마케팅. 그리고 사회복리 위주의 마케팅을 우리 샵에서도 보면 많이 볼 수 있죠. 앞에 계산하는데 그 옆에다가 뭐 이렇게 잔돈 넣는 통 하나씩 놓고 있는 미용실들 있죠. 어디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뭐 소년 가장을 돕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같이, 그 사회 복리를 위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해주는 그런 마케팅도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 그 관리에서는 뭐 생산 위주, 그다음에 고객 위주, 그다음에 사회복리 위주, 그다음에 어, 제품 위주, 판매자 위주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의 활동에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마케팅에서는 뭐 전사적 마케팅 지향성, 뭐 사회적인 지향 비슷한 내용들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이제 우리 미용실들하고 진짜 미용실들에 관해서 마케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용 마케팅 및 미용 서비스, 그다음에 미용 마케팅의 이해까지 하는데 오늘은 미용 마케팅 정도까지만 아마 기본 개념은 어떻고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잘, 이쁘게,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끔 잘 보이게 해서 수용하게,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게 하기 위한 행위 또는 노력, 이런 것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한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케팅은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마케팅 협회는 뭐라 그러면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리고 사회 전체에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하고 소통하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행위, 제도, 그리고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계획하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모든 것을 마케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학자 중에 코틀러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제품과 가치를 창출해서 서로 교환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획득해오는 사회적, 관리적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떠한 제품에 대한 가치를 서로 교환하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것을 내가 획득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관리적 과정이다. 바고지라는 분은 교환 관계를 창출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획득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만족을 하고 하는 것이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보면 근본적인 욕구, 내가 필요한 것, needs와 내가 원하는 것, want.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 욕구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고 구체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욕구는 needs예요, needs.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한 의식주, 존경, 안전, 편안함 등의 본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상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우리 매슬로우 그 욕구 배운 적 있잖아요. 그거 이제 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want, 구체적인 욕구예요. 구체적인 욕구는 뭐냐면 근본적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빵이나 밥을 먹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구체적인 욕구죠. 내가 배가 고파. 이건 근본적인 욕구예요. 그럼 구체적인 욕구는 이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빵이나 밥을 원해. 라는 것인 거죠. 그런 것들의 기본 요소에 맞춰서 우리 메슬로우의 기본 욕구를 한번 보면요. 인간의 욕구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 충족이 상위 계층 욕구의 발현을 위한 조건이 된다는 메슬로의 동기 이론이 있다. 자,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의 욕구가 있는데, 자,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사람의 인간의 욕구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지,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돼야지 그 위에 안전의 욕구도 내가 추할 수 있고, 그 위에 안전을 잊고 난 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내 스스로의 원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하위 단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상위 계층의 욕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자아 실현이 뭐가 있을 수 있냐. 메슬로우는 그렇게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단계에 생리적 욕구가 갖추고 난 다음 이루어졌으면 그 위에 내가 의식주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원해요. 안전의 욕구를 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뭐 이런 그런 내 위의 단계를 원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들한테 존경도 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진정한 자아실현, 내가 뭘 할 것인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중에 발현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마케팅의 첫 번째 욕구와 그 다음에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의 가치. 가치라는 거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욕구 충족의 수준이 가치야. 고객이 원하는, 고객들이, 그러니까 그 체감할 수 있는 요구, 그 충족,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가치라는 건 뭐냐면 총 가치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순가치야. 그러면 총 비용은 뭐냐? 금전적인 거랑 시간적인 거랑 심리적인 것을 모든 것을 합한 것이 총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빼면 그게 순수한 내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순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순가치의 그 값을 높여주는 거죠. 증진시켜주는 거죠. 그러려면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추고 가치를 높이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욕구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은 제품 및 제공물이에요. 제품을 제공하는 거에서는 유형의 제품이 있고 무형의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의 제품에서는 이제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런 거에서는 자동차라든가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그다음 화장품, 뭐 그다음 소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보면. 그다음 무형의 가치는 서비스 같은, 컨설팅 같은, 교육 같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무형의 가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 마케팅의 기본 요소에서는 욕구,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제품과 제공물이 있었고, 이번에는 교환이에요. 그 다음에 교환을 하는 거예요. 교환. 각 참여자가 무엇인가를 다른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행위,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좋은 제품을 제공을 했으면, 소비자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사죠. 대금을 지급을 하고 삽니다. 이것도 또 연예인을 예를 들었네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내 비주얼이라든가 연기력이라든가 나의 매력들을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죠. 그러면 제공한 소비자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인기 만점도라든가 아니면 시청률, 출연료 이런 것들을 연예인은 받고 우리는 그런 것들 시청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교환이 돼서 만족이 돼야지만 이게 좋은 마케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교환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
시장은 자사 제품에 의하여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으며 구매력을 갖춘 개별 잠재 고객 혹은 잠재 고객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재 고객은 어때요? 널려 있는 고객들이요. 주변에 다 널려 있는데 주변에 다 가지고 있는 고객들인데 나는 차를 사고 싶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시장은 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면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잠재 고객이라고 하죠. 그런 시장, 그 시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시장들에서 우리가 교환이 이루어지고, 제품이라든가 제품을 제공하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런 제품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와 욕구. 자, 첫 번째는 욕구예요. 나에게 필요한 니즈, 그 다음 원트. 내가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게 무형인지 유형인지에 따라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교환을 하는데 그걸 시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요소에 마케팅이 들어가 있다라고 마케팅에 대한 것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마케팅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미용 서비스 마케팅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서비스의 특징은 자, 무형성이 있고 이질성이 있고 비분리성이 있고 소멸성이 있어요. 네 가지가 서비스의 특징인데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형성은 뭐예요? 형태가 없는 거죠. 제품과 달리 형태가 없기 때문에 구매 전 보거나 듣거나 맛보거나 느끼거나 냄새 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형태는 형태가 없는 거야. 서비스는 형태가 없어. 만져지지도 않아. 냄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비분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지 않아.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미용실처럼 머리를 커트를 하고 바로 돈을 받고 고객에 만족을 하고 이런 경험들. 그래서 미용사의 생산 과정과 고객의 미용 서비스 경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이걸 형태가 있어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없이 비분리성,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고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일어나는 걸 비분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질성은 뭐냐? 제품과 비교해 볼 때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기가 힘들어. 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미용에 있어서 이제 미용실을 예를 들어보면 제가 커트를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커트를 하더라도 100%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지난주에 커트했던 거 이번에 다시 커트한다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객 그 개인의 그 뭐냐 디자이너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제공되는 미용 서비스가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고 막 더 잘해주고 싶을 때는 어때요? 샴푸도 잘 되고 클리닉도 더 많이 막 신경 써서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성이 있다.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소멸성은 서비스는 소비되지 않으며 재고도 남겨둘 수 없다. 재고가 없어요. 소비되지도 않아요. 서비스는 소멸되지, 소멸성. 남겨둘 수가 없어. 재고를 잊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보게 되면 마케팅 방향하고 한번 서비스 특성과 마케팅 방향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성은 보면 서비스의 특징은 특허로 보호가 힘들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내거나 뭐 어떤 제품을 하거나 할 수 없어요. 진열하거나 설명하기도 어렵고 가격 설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자, 우리 미용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딱 가격책이 다 다르잖아요. 마케팅 방향을 보면 고객의 구전, 고객이 입으로 많이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비용 분석에 기반을 둔 가격 결정 및 제시. 비용이 어느 정도에 따른 거 들어가느냐, 제품 가격이, 기본 가격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제품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결정이 되기도 하죠. 구매 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형성은. 자, 비분리성으로 봤을 때 특성이 아까 말했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을 하고 서비스 제공 시 고객이 개입을 합니다. 집중화된 대규모 생산이 힘들어요.
자, 그러면 방향을 보게 되면 우수 종업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 선발.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아주 우수한 디자이너들을 선발을 해서 샵에다가 묶어놔야겠죠. 그 사람이 영업을 고객을 잘 커트해주고 펌해주고 드라이해주고 네일 같은 경우는 네일 아티스트를 잘해줄 수 있는 디자이너들을 직원들을 확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량 고객 확보와 지속 관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고객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샵을 벗어나지 않고 중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것들. 이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표적 시장별 서비스망을 형성을 해 주어야 된다. 자, 네일에서도 뭐 제일을 내가 잘한다 아니면 아트를 잘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뭐 표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특화된 그것을 가지고 서비스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곡에 다른 샵으로 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그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그 고객이 다른데 옮기질 수 없게끔 서비스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질성이라는 것은 아까 특성에서는 종업원에 따라 품질,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서비스다. 표준화된 품질 통제가 어렵다. 고객별 서비스를 개별화, 그러니까 그 고객에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 가주어야 되는 겁니다, 방향이. 자, 소멸성이에요. 재고가 없어요. 재고 보관이 힘들고 이동이 불가능하자. 수요와 공급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비수기 수요가 확충된다. 우리 미용도 보면 비수기가 있잖아요. 뭐 농번기 때라든가 아니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미용실들 아마 좀 조용합니다. 사실 이런 비수기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객들을 더 유입될 수 있는 마케팅을 찾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미용 서비스 마케팅과 이 방향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서비스 마케팅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서비스 마케팅의 경우 생산과 소비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협력 여부와 그 정도가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예요. 소비자와 생산자, 그러니까 디자이너와 고객과의 이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마케팅은 서로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 다음, 표준화된 서비스 품질 제공이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만족 수준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제품 마케팅보다 시장 세분화가 더 강조되고 세분 시장별 맞춤 서비스의 설계가 요구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뭔가 그 특화된 뭔가를 가지고 고객에 맞춤 서비스를 설계하는 그런 마케팅으로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은 전통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을 비교를 하게 해보면 전통 마케팅은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생산과 소비의 매개, 그다음에 마케팅 부서가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서비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을 하고 상호작용 및 접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전통 마케팅도 있지만 거기에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마케팅 활동이 되게 마케팅 활동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은 어, 봤을 때 직원 하나하나의 그런 마케팅 활동이 되게 중요하고 직원 하나하나가 우리 미용 산업의 발전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엄청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그러니까 고객과 디자이너가 우리는 같이 동시에 같이 접점하는 그런 관계의 서비스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 교육, 마케팅 교육도 되게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인사부터 하잖아요. 첫 번째가 인사하고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가 클레임 했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교육하는 것이 이 마케팅 교육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용 서비스 마케팅에 7피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7피스 믹스. 7피스는 뭐냐? 마케팅이라는 건 제품, 가격, 촉진, 유통이 있는데 이 우리 미용학원은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증거, 프로세스 이 세 가지가 더 추가돼 가지고 7피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제품. 제품이 있어야죠. 제공하게 될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 헤어라든가 네일이라든가 메이크업, 피부 미용사, 미용 서비스와 같이 제공될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프로덕트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7피스예요. 프로덕트, 제품, 그다음에 가격,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구입하는데 지불해야 될 금전적, 비금적적 대가를 말한다. 자, 돈으로도 지불할 수 있지만 다른 걸로도 지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 촉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고객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알리고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구매하게 하려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자, 우리 프로모션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동차 같은 거 할 때도 프로모션이 있죠.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그거는 이제 뭐지? 유형이죠. 유형의 제품을 살 때도 프로모션이 걸려 있지만, 우리 미용같이 무형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보통 프로모션 5월달, 뭐 5월달 행사에는 가정의 달 행사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게 고객하고 소통이 됐을 때 그게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겁니다. 서비스 마케팅을 할 때는 이런 7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 플레이스, 장소예요, 장소.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판매되지 않으면 바로 사라지므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그러니까 장소, 우리 미용실에서 하는 그런 것들, 네일샵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장소입니다. 그 다음, people, 사람입니다.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 서비스는 특히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케팅이죠. 그래서 직원, 고객, 그 외 고객 등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구매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자를 말한다. 자, 구매자라고 하면 우리 미용실에 생각하면 고객이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 직원이라고 보면 매니저라든가 디자이너, 그 다음에 스태프들, 그 외에 활동하는 사람은 경쟁업, 이 미용사 재료상들이 주는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모든 행위를 이 사람에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물리적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지컬 에버던트라고 합니다. 피지컬 에버던트라고 해서 물리적 증거. 뭐냐면 명함이나 간판, 설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유형이에요. 이거는 유형적인 요소죠. 고객들한테 나의 명함 같은 거, 그다음에 바깥에 나와 있는 간판, 그다음에 시설, 설비 이런 것을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다음 프로세스, 서비스 전달이나 운영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실제로 수행되는 절차나 활동의 메커니즘으로 과 흐름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운영되는 모든 것을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보면 고객이 왔을 때 커트할 때까지의 그런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말한다. 고객이 들어왔을 때 고객 맞이하는 거, 그다음에 안내하는 거, 그다음에 사물함 보관하는 거, 커트 자리 안내하고 샴푸하고, 그다음에 고객님 뭐 해드리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의 7P는 프로덕터, 제품, 그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그다음에 프로모션, 촉진, 그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장소, 그다음에 피플, 사람들, 그다음 피지컬 에버던트, 물리적 증거, 그다음에 프로세스 해서 이렇게 7가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케팅은 뭐예요?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를 수용하게 하는 행위다. 또는 노력이다. 거기에 욕구가 있고, 욕구가 있어야 되고, 가치, 제품, 교환, 시장의 기본 요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무형성이다. 형태가 없다. 그다음에 이질성이다. 소비자와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비분리성이다. 분리되지 않는다. 소멸성이다. 그래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에 맞는 마케팅 방향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서비스 마케팅의 믹스 잘 믹스해 줘야겠죠. 7피스를 잘 믹스해 줘야 됩니다. 4피스는 뭐예요? 제품, 가격, 촉진, 유통, 그 다음 그게 플러스 사람과 물리적 증거, 프로세스까지 이렇게 잘 믹스가 돼서 서비스가 활동이 잘 이룰 수 있게끔 서비스 마케팅에 잘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케팅에 있어 뭐 STP의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시 이제 볼 거고,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힌트만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도가 좀 빨라요.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힌트만 드리고, 그 다음 중간고사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부터 이제 다시 또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